제2강입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있는데 그중 인적 요소인 상인과 상업 사용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인 로마자 1 상인의 종류 1의회 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상인이라 합니다. 상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법을 적용할지 민법을 적용할지가 나뉘는 것이므로 상인의 개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행위를 먼저 규정한 후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정의하는 실질주의와 상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한 후 상인이 행하는 것을 상행위로 정의하는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는데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먼저 규정하는 실질주의를, 의제상인은 상인을 먼저 규정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언뜻 와닿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곧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외에 소상인이라는 개념을 두어 상인에 대한 상법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인의 종류는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회기부의 당연상인, 의회, 당연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영업성, 자기 명예, 상행위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아까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먼저 정의하고 그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실질주의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행위입니다. 영업성. 영업성은 영리 목적, 계속성, 대외적 인식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단지 유상거래를 한다고 하여 영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유상거래를 하지만 상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성과 반복성이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영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명예. 명의라는 것은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인 의무가 귀속이 되는 주체를 말합니다. 가령 A의 명의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매입 계약에 따른 권리, 즉 소유권을 A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행위는 대표이사나 지배인이 하지만 명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만이 상인이 되고 대표이사나 지배인은 비록 행위자이긴 하지만 상인은 아니라는 거. 명예를 계산하고는 구분하세요. 상법에서 계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의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의 명의로 거래하되 그 거래에 따른 계산은 B로 한다고 하면 A는 권리 의무만 가지고 그 거래에 따른 이익은 B가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명예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 상인은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명의차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A로 했더라도 그 명의를 B가 차용한 것이라면 상인은 B가 된다는 것이죠. 행정관청의 인허가상 명예,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예 등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회사의 경우 명의인은 회사이죠. 그래서 상인은 회사이지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가 아니죠. 따라서 대표이사 자신의 명의로 회사 자금을 차용했다면 이것은 상행위가 아닙니다. 상행위. 상행위를 하는 자가 당연상인인데 이때 무엇이 상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상법 46조와 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46조는 22개의 영업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적 상행위라 합니다. 법 47조는 기본적 상행위 외에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조적 상행위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상인은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영업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들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자가 곧 당연상인입니다. 그리고 상행위는 아니지만 영업활동을 한다면 의제상인이 되는 것이죠. 기출을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래의 당사자는 새마을금고와 그 회원이죠. 새마을금고는 곧 나오겠지만 특수법인으로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인이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인 회원은 상인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상법에서는 둘 중 하나만 상인이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이 되는 것이죠. 3.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당연상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이지만 상행위가 아닌 행위, 즉 준상행위를 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비상인. 상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설비는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등을 말하고 상인적 방법이란 당연상인이 하는 일반적 영업 방법을 말합니다. 법 46조와 법 47조의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르지 의제상인도 나머지는 당연상인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 법무사,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예술가 등 전문 직업인 또는 자유직업인은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인의 요건 중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죠. 민사회사,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 외에 민사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행위를 하지 않는 민사회사가 있습니다. 상사회사는 당연상인, 민사회사는 의제상인, 그래서 모든 회사는 상인. 민사회사의 예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경영투자자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4. 소상인. 회사가 아닌 자로서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인 상인을 말합니다. 나중에 주식회사에 가면 소규모 회사가 나오는데 취지는 소상인과 비슷한데 다만 그것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상인은 상법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하는데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서 상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많은데 소상인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소상인은 상법이 아닌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죠. 로마자 2. 상인 자격과 영업 능력. 민법상 권리 능력이 상법에서는 상인 자격에 해당하고 행위 능력은 영업 능력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 자연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가 다릅니다만 법인은 둘이 일치하죠. 이것은 상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연인인 상인은 상인 자격과 영업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법인인 상인은 이 둘이 동일한 거죠. 1. 상인 자격, 가. 상인 자격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른데 간단히 말해서 자연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 또는 준상행위를 영업적으로 하면 상인이 되지만 법인은 등기를 하면 상인이 됩니다. 자연인의 상인 자격, 상인 자격의 취득. 말씀드린 대로 상인 자격은 사실상 영업행위를 개시하면 취득하고 사실상 영업활동을 종결하면 상실합니다. 이때 영업행위의 개시 여부는 그 상인의 영업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영업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 인식 가능설이라고 하는데 무슨 학설까지 거론할 건 없고 상법의 거래의 안전과 효율을 중시한다고 했죠. 민법과 달리 의사표시보다는 대체로 외관에 의해 판단을 합니다.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인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 사용인 고용 등은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영업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도 상대방이 그것이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임을 인식하였다면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영업 자금 차입만으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인 자격의 상실, 상인 자격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인 상인은 별다른 절차 없이 사실상 영업을 종결하면 상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인 자격은 유지하는 거죠.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경외시를 하면 제한 능력자가 되죠. 그렇지만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경외시를 받더라도 상인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 사실상 영업을 종결하였을 때에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재해 그리고 사망 또는 파산하면 민법상의 능력이나 자격은 대부분 상실합니다만 상법에서는 상속인이나 파산 관제인에 의해 계속해서 상인 자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법의 신속성, 효율성, 안전성과 같은 특성을 아시면 왜 저런 특징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나 판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조문 또는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습관, 이거 중요합니다.
영리법인의 상인 자격. 자연인과 달리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청산 종결로 상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과 달리 상인 자격의 상실은 해산이나 청산 종결의 등기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 종결된 시점을 말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명료하죠? 2. 기타 법인의 상인 자격. 예금보험공사, 농어촌공사, 광물자원공사와 같은 특수공법인, 농축수신협, 상호보험회사, 신용금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특수법인 또는 중간법인은 상인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새마을금고 사례가 있었죠? 특수공법인이 뭔지, 특수법인이 뭔지 하는 것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영업능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영업을 하는 방법에는 첫째, 매건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별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방법. 둘째, 특정한 영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 행위를 하는 방법. 셋째,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 영업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사원 탈퇴와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 사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영업 또는 무한책임 사원을 허락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영업 허락을 철회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성년 후견인, 이 같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법정 대리인만이 대리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시죠. 좀 쉬었다가 상업사용인 들어가겠습니다.